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궤도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걸 이제 우리가 아웃인 궤도라고 하죠. 그래서 아웃인 궤도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궤도도 어느 정도 들어오시는데 클럽 페이스가 많이 오픈이 돼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돼서 이렇게 깎여서 오른쪽으로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인 느낌으로 치시는 분들은 탑에서 스타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쳐지니까 많이 깎이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공은 오른쪽으로 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궤도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나오시는 분들, 아웃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웃인의 반대는 일단 궤도적인 부분으로 고친다면 이 상태에서 헤드가 손이 뒤로 처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골프 스윙은 오바를 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본 스윙이 나오지 고치고자 하는 스윙이 잘 바로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반대는 손을 일부러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하나 동작할 때 상체가 쓰이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아웃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궤도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수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부러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돌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은 오히려 약간 왼쪽으로 가는 볼이 나오게 됩니다. 잘 하셨을 경우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서 내려서 돌아간다. 자, 올리고 내리고 돌아간다. 이런 느낌.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볼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엔 클럽 페이스가 아까 오픈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아웃인도 쓰지만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으면 제가 일부러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잡고 제대로 된 스윙을 그냥 쳐볼게요. 아웃인 안 치고. 그래도 100% 오른쪽으로 가는 볼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클럽 페이스가 깎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헤드 페이스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됐기 때문에, 자, 열렸다는 느낌은 이렇게 스퀘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이 들어오는 것보다 손이 앞서 있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오픈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윙의 반대는, 자, 잘 보시면 요게 스퀘어인데 이렇게 토우, 자, 토우 부분이 앞으로 올 수 있게 더, 자, 이런 느낌. 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헤드가 나올 수 있게, 헤드가 나올 수 있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가, 토우가 먼저 나오게. 자, 토우가 먼저 나오게 되니까 헤드가 지나가는 길 자체가 스퀘어가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열려졌다는 느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닿는 것도 쉬워집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휘둘렀을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스퀘어가 되는 느낌을 본인이 확실히 알고 계시려면 무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에 의해서 이렇게 닫아지는 느낌이 뭔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내가 강하게 임팩트를 줬을 때, 헤드 스피드가 빨라졌을 때도 지금처럼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는 느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은 의식하지 않지만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느낌, 그 다음 연습하다가 열렸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느낌을 알고 계셔야만
저는 빨리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대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뭔지 알고 닫히는 느낌이 뭔지 알아야 헤드가 똑바로 되어 있는 스퀘어 느낌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양을 만드셔서 헤드가 스퀘어가 되는 느낌이랑 임팩트가 됐을 때 몸의 스윙이랑 동시에 어울려서 계속 같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 나는 거 조금 더 잡아서 연습하시고, 그래서 페어웨이가 좁아도 자기만의 구질로 이렇게 일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연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원주 프로의 파워라인 골프를 보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라이버 처음 배우실 때 유의해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그래서 드라이버를 조금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드라이버를 드디어 이제 아이언 스윙을 어느 정도 배우셨다는 뜻이겠죠? 자, 드라이버 처음에 나갈 때 굉장히 설레어요. 왜? 저거는 채가 되게 길고 헤드도 크고, 그래서 드라이버에 대한 아마 그 상상,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진도 드라이버 나갑니다 하면 되게 좋아들 하셨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아이언을 한참 배우시다가 드라이버를 딱 접했을 때 좀 다른 부분, 그다음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아이언을 치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 생김새 한번 볼까요? 채가 이렇게, 페이스가 일단 아이언보다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뒤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요새는 이 소재들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다 가볍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볍고, 샤프트도 이제 많이 가벼워지고, 근데도 이 텐션, 이 플렉스나 이런 이 토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교해져서 채들이 많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언보다도 드라이버가 훨씬 길고 이렇지만도 무게는 더 가벼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를 이제 일단 처음에 휘두르시게 되면, 자, 유일하게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놓지 않고 칩니다. 그죠? 그럼 바닥에 놓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답은 있어요. 바닥에 놓지 않으니까 절대 땅바닥을 치시면 안 돼요. 빈 스윙을 하든 실제 스윙을 하든. 그래서 자, 오히려 아이언은 티에 놓고 조금 치다가 아마 바닥에 놓고 이제 치시는 걸 분명히 갔을 거예요, 진도상. 그러면 바닥에 있는 공을 한참 치다가 갑자기 티 위에 있는 공을 치려니까 헤드가 계속 아이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티 위에 공이 이렇게 있는데 헤드가 내려와서 계속 공을 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이 잘 뜨지도 못하고 터치 자체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유형이 다운블로, 그러니까 이 헤드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공이 자꾸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필드 나가시면 그러고 나서 아마 그걸 정확히 모르고 나가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길, 지금 이게 제 손이 T예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길 때려버리니까 공은 실질적으로 요 위에 요만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은 앞으로 전달하는 힘을 주지 않고 위로 뜨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위에 아마 자국이 엄청 많이 나면서 공은 뻥 떠서 딱 떨어지게 되겠죠. 굉장히 창피한 볼 중에 하나, 본인이 치고 나서 창피하게 느끼시는 하이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전혀 안 나서 남자분들은 힘들게 쳤는데 떨어졌는데 레이디티 정도 밖에 안 나간다거나 100m 이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볼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아이언 습관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자, 이제 제가 스윙을 해서 스윙으로 구분을 좀 시켜드릴 건데, 자, 드라이버는 아이언이랑 유일하게 다른 점은 올려친다예요. 자, 올려친다는 의미가 우리가 권투에서 보면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올려치는 그런 걸 이제 어퍼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헤드를 공을 치실 때 헤드가 이렇게 내려와서 더 낮아야 돼요. 여기 뒤에가 더 낮았다가 그 구간을 지나가면서 올라가다가 공이 맞게끔, 그래서 공을 왼쪽에 놓는 거예요. 자, 공은 7번 아이언은 분명히 배우셨을 때 오른발 왼발 사이 가운데다 놓으세요 이렇게 분명히 들으셨을 테고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왼발 앞에 놓는 이유가 헤드가 내려와서 최하 지점을 이미 지나서, 그렇지만 땅바닥을 치진 않아요. 최하 지점은 지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궤도에서 이제 공이 맞게 됐을 때 비로소 이 페이스 정중앙에 헤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맞게 되니까 그때 센터에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 각도가 크게, 자, 보시면 많이 누워있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 있어요. 이 각도가, 이 채 같은 경우에는 뭐 10.5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9도도 있고 뭐 10.5도도 있고, 프로들은 7도도 쓰고 8도도 쓰고 8.5도도 쓰고 막 많이 써요. 근데 이 1도 1도 차이 가지고 사실은 이 치는 거를 정확하게 치는 사람이면 1도 차이, 2도 차이, 3도 차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정확한 임팩트 타점을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아, 나 10도 쓰니까 너무 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말 더 위로 실력이 올라가시면 그때는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 난 정타 잘 치고 정말 좋은데 너무 떠! 그러면 그때 탄도를 한번 낮춰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기본적인 타법이 되시면 어느 정도 본인이 띄우고 싶은 볼, 뭐 더 낮게 가고 싶은 볼 같은 경우도 다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첫 번째, 바닥을 절대 치지 않는다. 너무 쉬운 대답인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아이언 치던 습관이 있어서 팡 하고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드라이버는 바닥을 절대 치지 않는 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이 공의 위치를 왼쪽에 놨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목표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셋업 모양도 공을 왼쪽에 놨으니까 자꾸 상체가 이렇게 틀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섰을 때 발이랑 어깨가 전부 다 같은 이렇게 라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을 보고 있고 어깨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벌써 이미 스퀘어, 이 정렬이 깨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 치실 때는 반드시 제가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꿀팁을. 오른손이 드라이버 그립을 잡으실 때 오른쪽 무릎을 긁고 싶어, 이런 느낌. 그래서 오른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똑같은 상태에서 오른손이 오른쪽 무릎 쪽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거기서 손만 잡으시면 어깨가 덤비는 그런 셋업을 반드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오른손이 무릎을 잡는다. 무릎을 긁는다.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와서 잡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방지해 주게 됩니다. 자, 드라이버 땅바닥 안 치고 올려치기 위해서 상체를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 설 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덤비지 않게 하는 느낌. 그 세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셔도 드라이버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클럽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치실 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잘 안 맞고
마저도 자꾸 슬라이스 나고 하니까. 근데 일단 이런 기본기를 먼저 갖추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헤드가 올려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정타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정타의 확률이 높아지면 비거리 손실이 훨씬 줄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출 줄 알게 되면 그때 슬라이스를 잡아주실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똑바로 멀리 가지 않아요, 절대로. 일단은 맞춰지지도 잘 않습니다. 땅 치고, 위로 지나가서 땅볼 나오고, 뭐 엄청나게 무수한 실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항상 치실 때마다 기본을 지키셔야 되고, 기본 자세.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밑에 있으면 당연히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밑에 있게 되고,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시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각선 형상을 쳐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기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라이버 꿀팁, 드라이버를 입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드라이버 치고 있는데 나 아직도 잘 안 맞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연습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절대 한 번이라도 드라이버 잡았을 때는 땅을 치지 않는다. 자, 땅을 안 치려면 항상 긴장하셔서 이렇게 지나가는 빈스윙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치는 것도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헤드는 내려와서 올라가는 원리로 때릴 수밖에 없게 치셔야 드라이버를 잘 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간 골프용어로 얘기하면 어퍼블로에서 맞는다. 아이언은 내려오면서 맞으니까 다운블로에서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퍼블로에서 때리기 위해선 상체가 따라가면 무조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하이볼도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실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타를 치기 위해서 스퀘어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랑 발이랑 똑같이 쓰려면 아까 설명드린 오른쪽 무릎을 간지러워 하는 느낌으로 내려주신 상태에서 잡으시면 덤비는 느낌이 훨씬 줄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 드라이버 어퍼블로에서 때리고 그 다음에 상체가 덤비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잡아서 항상 공을 뒤에서 주시한다. 이런 개념. 그러면 자연히 어퍼블로가 만들어지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버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요거 연습 신경 쓰셔서 연습하시게 되면 드라이버는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클럽이 될 겁니다. 자, 이상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이 골프를 잘 치려면 다운스윙을,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초승달 모양으로 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원주 프로의 파워라인 골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승달. 우리가 생각하는 초승달은, 자, 바깥의 원이 크고요. 그 다음 안의 원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의 원이 커지고 다시 안의 원이 작아지는. 자, 그럼 이거는 우리 골프에서 언제 쓰이냐면, 옆에서 봤을 때는 궤도라는 부분에서, 옆에서 봤을 때는 헤드가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은 어떤 같은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대각선 라인. 이렇게 올라가는 대각선 라인에서 내려오는 궤도도 물론 그 라인과 거의 가까울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승달 모양을 이해를 하시고, 초승달 모양이 될수록 다운스윙에서 과감하게 거리를 내실 수가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초승달 모양을 자, 이제 정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했어요. 백을 했어요. 자, 백스윙을 하면 지금 이 하얀 공이 그려지는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 커졌어요. 백은 크게 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테이크어웨이를 많이 빼주고 코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하시게 되면 뭐 레깅 동작, 손목을 살려서 내려오고 그 코킹에 의해서 지금 손은 꺾여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걸 피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똑같은 원 크기로 다시 내려온다면 분명 속도도 안 나고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릴 때는 크게 올리지만 다운스윙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헤드가 그려지는 원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게 내려와서 마치 초승달 모양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 자, 그래서 넓게 갔지만 그만큼 작게 들어와줘야지 그 레깅 동작, 손목을 살려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도 방지가 되고,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커지는 원에 작은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연습하는 방법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 크게 가시고요, 작게 만들어주시고, 크게 가시고 작게 만들고, 크게 가시고 작게 만들고. 자, 작게 만들 때는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가 본인의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붙어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는 동작. 자, 넓게 좁게, 넓게 좁게. 자, 하지만 옆모습을 봤을 때는 라인은 거의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듯이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라인을 계속 같은 라인으로 내릴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정면 모습을 본다면 넓게 갔다가 좁아져서 가는지, 자, 다시 한번 넓게 갔다가 좁아져서 가는지. 자, 그래서 이것 단계 연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넓게 가셨다가 두 번째 동작에서 팔을 당기는 건 아니에요. 팔을 구부리시는 건 안 좋고요. 넓게 가시고 샤프트만 최대한 자기 어깨랑 가깝게 올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그 다음 자연스러워지시면 팔로우 스루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게 가서 작게 들어오고, 넓게 가서 작게 들어오고. 이 골프 스윙에서 초승달 모양만 잘 사용한다면 충분히 비거리 향상과 거리 늘릴 수 있습니다. 비거리 향상도 좋아지고 방향도 좋아지고, 그 다음 본인이 원하는 거리가 나기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은 내가 다운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연결되는 동작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헤드의 움직임을 봤을 때 확실히 원의 크기를 차이를 둔다. 그래서 차이를 두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반드시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초승달에 대해서, 초승달 모양의 다운스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준 프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이밍을 좀 여러 프로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기억해도 필드 나와서 잘할 수 있는 방법, 그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홀이 파4인데 좌도그레 홀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만 잘못 가게 돼도 그 다음 세컨에서는 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홀에서는 특히 에이밍을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굉장한 이제 뭐 타수가 더블, 트리플 이상 나올 수 있는 홀이 되겠습니다. 에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깨 정렬과 헤드 정렬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에이밍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 정렬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뒤에서 바라보겠죠? 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그래서 일직선을, 저는 샤프트를 사용하거든요. 샤프트로 내가 치고자 하는 점이랑 일직선. 그래서 본인의 주시를 사용하세요. 주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시를 사용하셔서 샤프트로 라인을 그어주시고, 그 라인 앞에 있는 이물질, 점 하나 꼭 찾아서 그 점만 보시고 두 눈을 뜨면 그 점이 보이는 상태에서 샤프트가 계속 보여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프트가, 자, 이렇게, 저는 주시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을 뜨고 제 샤프트와 공과 목표선을 이 샤프트로 일직선을 쭉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양쪽 눈을 딱 뜨면 공도 그 안에 있고 목표선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시고 공 앞에 한 10cm 안에 있는 포인트를 하나 찾으셔서 그 점만 보고 이제 공으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저는 여기를 찍었어요. 그럼 여기만 바라보시고요. 일단 발을 쓰시면 안 돼요. 자, 헤드를 먼저 그 점이랑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에 그 점이 지나가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가까운 지점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헤드를 내려놓은 다음에 헤드가 이 바라보는 방향과 함께 이렇게 이제 발을 같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의 변화가 없고 내 발도 헤드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고요. 그게 바라보는 방향은 두 개가 나란하게 평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발만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그립 잡을 때 자기도 모르게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면요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헤드가 움직이지 않는 조건에서 그립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셋업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앞뒤로 살짝 움직여서 본인이 편안한 거리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딱 일어나셔서, 자, 이게 유일하게 불법이 아닌 에이밍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가슴에다가 이렇게 샤프트를 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 가슴에 샤프트가 쭉 지켜보는 방향보다 약 1m 뭐 좀 안 되게 그 방향이 이제 공이 날아갈 비구선 선상이 되고요. 이 샤프트가 바라보는 방향이 제 몸이 바라보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발이 삐뚤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발이 내 몸이랑 똑바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시선을 보시면 내가 너무 왼쪽 봤네, 조금 오른쪽으로 돌아도 되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변화를, 몸이 전체가 다 같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발을 고정해 놓고 어깨는 딴 데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발은 딴 데 보고 있는데 어깨는 또 바로 보고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궤도를 내가 아무리 좋게 들어오려고 해도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는 되는데 필드 나오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오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라인을 잡는다, 이건 불법 아니에요. 왜? 지시를 안 했고 어디다가 표시를 안 했잖아요. 그죠?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드 나와서 물론 시간을 너무 끄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확인하는 방법. 딱 서서 맞는지 확인하시고 발이랑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지, 그 다음에 바로 셋업해서 공을 이제 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전체적인 루틴을 제가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가장 비슷한 그런 구질과 볼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포인트 기억해서 어깨에다가 샤프트 한 번씩 대보시고 치기 전에 확인하고 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 헤드 스퀘어 한 방에 정리합니다. 채를요 이만큼 짧게 잡을 거예요.
만큼 짧게 잡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셨을 때 본인의 배꼽에 닿는 위치예요. 그리고 그립은 똑같이 잡으셔야 돼. 헤드가 똑바로 돼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스퀘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 하시고 내려왔을 때 다시 본인의 배꼽 앞에 정확하게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드셔야 돼요. 자, 한 번 더요. 이러면 스퀘어예요. 자, 근데 도시는 분들은 이거 빠져요. 그죠? 그립이 일로 가요. 그럼 공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자, 이번에는 그립이 또 빠졌어요. 어디로? 이쪽으로 벗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두 가지니까 그 양쪽으로 가기 싫으신 분들 어떻게 똑바로 가고 싶죠? 자, 그러려면 그립 끝이 배꼽이에요. 정확하게 배꼽을 이렇게 가리키는지. 헤드 스퀘어가 되려면 그립 끝이 반드시 배꼽 앞에서 만나야 된다. 이 느낌을 기억하셔야 좌우로 가는 볼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퀘어 끝. 기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 짤중 레슨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 드라이버 쉽게 맞추는 방법이에요. 자, 쉽게 맞추다 보면 거리도 늘어납니다. 자, 요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목이 멀어지는 느낌 느끼셨어요? 자, 요거 그 다음 요게 늘어남에 의해서 무릎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무릎이 턴을 하기 위한 동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이 결국엔 같아지는데 힘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쓰면 손은 반드시 이렇게 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힘을 많이 죽이고 손목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손목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임팩트 때는 좀 세워지는 느낌이 나야 어떤 힘을 전달하기가 훨씬 강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 스윙 하시기 전에 연습장에서 볼 치기 전에 하나, 둘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운스윙도 이런 느낌이다 라고 몸한테 자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헤드를요, 공이 있으면 토우에다 놓는 거예요. 토우 쪽에다가 공을 맞추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손목을 세울 거예요. 손목을 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멀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멀어지면 어디 맞아요? 가운데 스윗 스팟에 맞을 수 있게. 자, 그러니까 토우에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손목을 내밀어주는 연습을 같이 하신다면 훨씬 정타의 확률, 드라이버 쉽게 맞힐 수 있고 거리도 늘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드라이버 쉽게 치는 방법은 끝. 기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 짤중 레슨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드라이버를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헤드 무게를 느끼셔야 우리가 스피드도 더 낼 수 있고 정확성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어드레스 하시고 우리 다리 이렇게 넓게 쓰시잖아요. 일부러 다리를 좀 모으시고요. 우리 그 어드레스 각에 좀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 스윙을 좀 해보세요. 처음엔 좀 느리게 해보세요. 느리게 해서 내가 균형을 확실히 잡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몸이 아니 안 흔들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최대한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 앞에서 좀 느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을 이렇게 좀 맞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공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은 오히려 피니시까지 갈 수 있게, 피니시까지도 갈 수 있게 툭 풀어준다는 느낌. 그래서 하체는 거의 지금 못 쓰게 지금 일부러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대입해서 여기서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터치감을 계속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방향도 좋아지고요. 내가 몸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이 터치에 대한 부분에 자신감도 좀 생기실 수 있어요. 이 틀에서 내가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만큼도 내보고 더 정확하게만 쳐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하다 보면 본인이 다리를 벌리고 본인의 정상적인 스윙을 했을 때 훨씬 더 이 무게감도 느껴주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손목 로테이션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연습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그냥 무조건 풀스윙으로만 치시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해보시고요. 이런 방법도 해보시고 자꾸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해서 본인 스윙을 점점 살을 붙여서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헤드 무게 느껴서 다리 모으고 드라이버 스윙을 최대한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는 연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터치감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 헤드 무게 느끼는 방법은 끝. 기억하세요?